안녕하세요. 한국반려동물교육원의 이태영 수의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배워볼 것은 강아지를 처음 입양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민하시는 것들인데요. 도대체 어떤 강아지를 내가 입양을 받아야 나와 조금 더 재밌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강아지들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정말 종류가 많고 그 다음에 그 종류에 따른 이제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다들 있어요. 그래서 이 특징들에 대한 것이 우리 가족과 나와 그런 것들이 잘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그리고 그걸 고려해서 한번 입양을 생각해 보는 그런 그 과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일단 정말 작은 강아지와 큰 강아지,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종류의 강아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이제 소형견이 많은 나라이긴 합니다. 그래서 대형견은 미국과 뭐 서양 국가에서 산책을 많이 할 수 있는 마당이 있는 그런 나라에서 많이 이제 키우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가방에 이제 이렇게 넣어서 다닐 수 있는 소형견, 그리고 집들이 다들 이제 조금씩 작고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소형견을 많이 키우시는데요. 시골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제 진돗개나 이런 이제 믹스 같은 이제 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밖에서 키우는 게 익숙해져 있었던 우리나라가, 이제 강아지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점점 작아지고 작은 강아지를 선호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슬라이드에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 작은 집에서 생활하기도 무리가 없고, 일단 대형견보다는 일단은 이동하기가 너무 편리해요.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그리고 자동차로 어디 놀러를 가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형견을 많이 키우다 보니 제품들도 소형견을 위주로 너무 많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대형견 제품을 찾으려고 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편리성이 있어요. 근데 이 소형견이 또 단점은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냐면, 독성 물질에 대한 취약성이 생각보다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초콜릿이라는 이런 이제 독성 물질이 있는데요. 사람은 먹어도 괜찮은 물질이지만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이걸 먹었을 때 크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강아지에게 웬만하면 초콜릿을 떨어뜨리거나 먹게끔 하지 말자라고 이제 보통 수의사들이, 그리고 반려동물 전문가들이 말을 하는데요. 이 초콜릿 같은 경우도 용량에 의해서 강아지가 그래도 죽을 수 있을 정도와, 그리고 위 세척을 하면 괜찮을 정도, 이 정도의 이제 용량이 나뉘게 되는데, 소형견 같은 경우는 워낙 애들이 작다 보니까 그 독성 물질에 이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얘가 빠르게 문제를 이제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아이들은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뼈들이 생각보다 다들 작습니다. 그래서 슬개골 탈구증이나 고관절 탈구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일어나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이 미끄럽고 애들이 이제 작은 아이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슬개골 탈구증이 생각보다 많은 국민병으로 인식이 많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한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관절 수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술비도 많이 들고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죠. 그리고 높은 곳에서 떨어질 경우, 이제 소형견들은 사실 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제가 이제 의자 위에 올려놓은 강아지가 떨어져서 병원에 내원을 했는데, 그때부터 앞다리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이 다리 앞다리가 부러져 있더라고요. 물론 수술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뼈를 이렇게 붙여내서 이제 기부스 같은 걸 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지만, 보호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부분이 부러졌고,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톡 하고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골절이 났으니, 아무래도 소형견을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갓난 아기 같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대형견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움직이기는 편하죠. 왜냐하면 옆에 이만한 큰 애가 이제 나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다 보니 키우는 맛은 사실 나요. 그래서 소형견보다는 조금은 더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의 자부심은 좀 강한 편이에요. 그리고 다 큼직큼직하다 보니 이빨을 양치를 하기에도 너무 편리하고, 귀를 청소하기에도 편리하고, 그 다른 이제 뭐 생식기나 이런 부분을 닦기에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아기의 뼈가 부러질까 걱정하는 소형견보다는 그냥 좀 대범하게 관리를 해도 괜찮은 이제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게에 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제 독성 물질에 대한 이제 좀 방어력은 있는 편이지만 역시나 독성 물질은 영향을 받긴 합니다. 그래서 조심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단점 같은 경우는 사실 큰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큰 개를 키우기 위해서는 역시나 큰 집이 필요하겠죠. 마당도 필요하고 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데 한 번 움직이면 쿵쿵쿵 그리고 저희를 한번 꽝 하면은 저희가 뒤집어 넘어질 정도로 힘이 굉장히 세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에 관련된 반려동물 제품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뭐 외국에서 수입을 한다거나 뭐 해외 직구를 한다거나 그리고 정말 해외 그 큰 동물 큰 강아지와 그런 것들 용품을 파는 곳을 찾아간다거나 하는 그런 곳을 일부러 가시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좀 불편한 점이긴 하죠. 그리고 제일 단점 중에 하나는 어쨌든 사료값이 많이 듭니다.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많이 먹거든요. 그리고 대변도 많이 누고 그래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대형견은 대형견대로의 장점이 있어서 정말 커뮤니티도 활성화되어 있고 키우시는 분들의 자부심도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이제 소형견과 대형견 이 부분도 생각보다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